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수업 활용 시 고려 및 검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었죠. 네, 이번 시간은 도대체 학생 직접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실제 수업 설계 및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설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부터 살펴보시면 주제는 가을에 관련 비유하는 표현 작품을 만들기입니다. 목표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언어와 미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입니다. 수업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는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어는 1에서 3차시 동안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를, 미술은 2에서 3차시 동안 이 세 가지의 성취 기준을, 그리고 도덕은 3차시에서 사이버 공간 관련 도덕성, 민감성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수업 흐름 도구에는 먼저 수업 중에 교사가 챗GPT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직접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그 후에 교사가 미리 설계한 getGPT 앱을 학생들이 사용하여 가을 관련 비유하는 표현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표현을 캔바에 적고 분위기에 알맞게 꾸며보도록 하고요.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가을 관련 비유 표현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해 만들어 캔바 협업 프레젠테이션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캔바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표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업 활용 도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나 getGP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쓰는 것을 보여드려 알고 계시지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캔바는 생소하실 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림 생성 AI로 달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보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아지 냄새 같은 뻥튀기가 아주 참신하거나 귀엽지 않으신가요? 비유하는 표현을 프롬프트로 쓰면 재미있는 그림들을 그려줍니다. 다음으로 캔바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비스로 특히 학생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교육자 버전은 무료이니 혹시 아직 사용해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업 지도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총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가을 관련 비유하는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이고요. 이러이러한 도구를 쓸 겁니다. 다음으로 2, 3차 시에는 이전 차시에서 만든 표현을 가지고 그림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마지막으로 그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자, 수업 설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시 진행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 생성형 AI 교사 사용 시연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가 직접 챗GPT를 이용하여 시 만드는 것을 시연해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뻥튀기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거기서 나는 냄새를 비유하는 시적 표현 3가지 써줘 답변을 살펴봅시다. 아주 잘 지어주었죠? 하지만 잘 살펴보다 보면은 세 번째 마법사의 실험실이라는 시에서 뻥튀기에 카라멜 버터 향이 난다는 어색한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GPT가 서양 문화권을 생각하고 팝콘의 느낌을 넣은 듯 싶습니다. 한때 GPT에게 내가 답변을 잘해준다면 팁을 줄게 라는 말을 같이 하면 실제로 자신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더 대답을 잘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서양식 팁 문화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다고도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연을 통해 GPT가 시를 잘 짓지만 무엇인가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 채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현상 알아보기인데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질문을 해보도록 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줘. 네, 답변을 살펴보시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일단 고려시대가 아니고 백제시대 석탑이고요. 빨간색 밑줄친 부분이 모두 다 찾아보니 틀린 정보입니다. 학생들과 이런 시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시를 너무 잘 지어져 계속 쓰고 싶어질 수 있다. 의존성 그런 것들을 GPT를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고 가볍게 이야기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활동입니다. 가을을 비유하는 시적 표현 만들기 활동인데요.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겟GPT 앱을 사용해 얻은 예시를 살펴 나만의 가을 관련 비유하는 표현을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겟GPT 앱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이전 5차시 강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본 맞춤형 수업 활동 지원 앱입니다. 이때 쓰기 위해 겟GPT 앱을 만들기를 알려드렸고 생성형 AI를 초등학생이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안정과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겟GPT 앱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가을 비유 표현을 학생들이 각자 캔바의 분위기에 맞춰 꾸미면 1차 시가 끝납니다. 앱과 학생 산출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든 겟GPT 앱 가을 관련 단어 생성 도우미를 통해 학생들이 추천 단어를 받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유하는 표현 예시를 얻고 참고하여 자신만의 표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QR코드를 다시 한번 써보셔서 선생님들도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표현을 캔바에 적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맞게 꾸며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차시 산출물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2차시 비유하는 표현으로 AI 그림 작품을 만들고 서로 감상하기 수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차시에서 만들었던 비유하는 표현, 네, 여기 1번이죠. 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림이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이 그림을 캔바 협업을 통해 실시간 동료 평가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 산출물 QR코드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실제 산출물을 살펴보실 수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학생들의 작품이고 캔바를 통해 서로 감상하고 간단하게 감상평을 남긴 산출물들입니다. 가을을 비유하는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난 작품이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가을 나무들과 동물, 수채화풍 일러스트 모두 엽서에 들어가도 될 만큼 작품성이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도 자신이 가을에 대한 비유 표현과 그것을 프롬프트로 만든 그림도 매우 아름답다고 느껴 했습니다.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교사는 그럴 때 한마디의 발문을 던져야겠죠. 바로 이 작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입니다. 이제 3차 시로 넘어갑니다. 3차 시는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작품 출처 표기하기로 학생들에게 비유하는 표현 그림은 누가 그렸냐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당황해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작품이었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유하는 표현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한 것들을 예시로 정리해 투표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 반은 그림은 AI의 것이다가 1명, AI를 만든 사람의 것이다는 1명도 없었고 AI를 사용한 사람이 주인이다는 5명,
AI를 사용한 그림 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것이다가 3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제로 아직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린 토론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그림에 대한 출처 및 소개 표시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출처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만들었고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소개는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사실 프롬프트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과 서로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과정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내하였습니다. 표기 방법에 대한 근거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안내 자료 생성형 AI 교사와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다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이로써 7차 시의 짧고도 긴 여정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생성형 AI 가이드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한번 써보고 싶으시진 않으신가요? 생성형 AI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 발전을 하여 앞으로는 복잡한 과정 없이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쉽고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투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활용법이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강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생산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이고 기본 활용법은 어차피 항상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한번 써보시면 선발주자로서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